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성종시대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우동.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이름은 아직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우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본명이 아닙니다. 함께 어울려 통하다는 뜻을 가진 이 별명은 그녀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왕실의 여인이었던 한 여성이 어떻게 조선 전체를 뒤흔드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만이 극형에 처해져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실화 어우동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폭력적인 어머니 정기덕. 어우동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의 가족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그녀의 어머니 정기덕이라는 인물을 알아야 하죠. 세조 3년 한 여인이 의금부에 끌려왔습니다. 그녀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노비를 때려 죽인 것이었죠. 그 여인의 이름은 정기덕, 바로 어우동의 어머니였습니다. 정기덕은 상당한 부잣집 출신이었습니다. 남편 박윤창은 적당히 넉넉한 집안의 평범한 관료였지만 한쪽 눈이 없는 애꾸였죠. 이런 신체적 결함 때문인지 정기덕은 남편을 거의 하인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실록에 기록된 한 장면을 보면 정기덕의 성격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박윤창이 새로 지을 집의 창문 위치를 놓고 부부가 의견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정기덕의 한 말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애꾸야, 네가 무슨 일을 안다고 그러냐? 내 말도 안 들어 쳐먹으면서 이딴 집은 뭐하러 짓냐? 그녀는 욕설을 퍼붓더니 남편이 짓고 있던 집을 때려 부쉈다고 합니다. 남편도 이렇게 대하는 정기덕인데 노비들에게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정기덕은 노비가 작은 실수만 해도 죽을 때까지 매질을 가했고 실제로 여러 명의 노비가 그녀의 손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기덕의 눈에 든 한 남자 노비가 있었습니다. 다른 노비들과 달리 늠름하고 잘생긴 그를 정기덕은 특히 아꼈다고 하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기덕의 집에서 일하던 여종 중 하나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정기덕이 사내 종과 잠자리를 했다더라. 이 소문이 정기덕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퍼뜨린 여종과 그 여종의 아들을 잡아다가 둘 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로 정기덕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남편 박윤창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무죄를 해명하고 석방을 간청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런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죠. 아내가 노비를 죽인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와의 스캔들까지 터진 상황에서 남편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정기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들이 왜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었을까요? 보통 실록에는 국가의 중요한 일들만 기록됩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작은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죠. 그런데 정기덕 부부의 이야기가 실록에 기록된 것은 19년 후 이 가족이 조선을 뒤흔드는 더 큰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기덕과 박윤창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바로 어우동이었죠. 어우동은 정말 특별한 여성이었습니다. 우선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미인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그녀의 매력은 외모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우동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죠. 그녀는 시를 지을 수도 있었고 춤과 노래는 물론이고 악기까지 다룰 줄 알았습니다. 부모가 모두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우동은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모와 재능, 지망까지 모든 것을 갖춘 그녀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최고의 신부감이었죠. 어우동의 뛰어난 조건은 곧 좋은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의 손자 태강수와 결혼하게 됩니다. 태강수는 왕실의 종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우동은 왕실의 여인이 된 것이죠. 어우동에게는 최고의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태강수는 첩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우동과 이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태강수는 어우동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거짓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딸과 함께 친정으로 쫓아내버렸죠. 이는 조선시대 남성들이 자주 쓰던 수법이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간통 혐의를 씌워 쫓아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왕실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 조사한 결과 태강수의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어우동은 결백했고 태강수가 첩을 두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졌죠. 이에 분노한 조정은 태강수의 관직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어우동과 재결합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태강수는 어우동을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우동은 왕실의 여인이라는 신분은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버림받은 여인이 되어 홀로 친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어우동은 친정에서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나라에서 태강수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우동은 아직 남편이 있는 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기혼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간통죄에 해당했습니다. 어우동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기혼자였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의 만남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혼자서 지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우동에게 한 여종이 다가왔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대화를 재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씨 어찌 그렇게 탄식만 하시며 지내십니까? 그럼 내가 어찌 한단 말이냐? 이미 버림받은 몸인데. 아씨 혹시 승종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승종원? 내가 처음 듣는 이름이다. 그분이 가문도 좋고 외모도 뛰어나서 기사도 빼어납니다. 혹시 뜻이 있으시면 제가 데려올 테니 말씀만 하세요. 이 대화가 어우동의 운명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여종의 제안에 넘어간 어우동은 승종원을 만나기로 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화려한 연애사의 시작이었죠. 승종원은 정말 여종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외모도 뛰어나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어우동에게 승종원은 마치 구원자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종원과의 만남 이후 어우동은 점점 더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우동이 먼저 남자들에게 접근했지만 점차 그녀의 소문이 퍼지자 남자들이 먼저 찾아오기 시작했죠. 어우동의 애인 목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먼저 왕실 종친들입니다. 남편 태강수와 같은 왕실 종친인 도정, 난수, 산수가 있었습니다. 명문가 자제들도 있었습니다. 장안 제1의 미남으로 소문난 여우, 성종 영광 과거 수석 입학자의 기회에도 능한 승무원이 있었죠. 장원급제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무예도 뛰어나며 글솜씨도 좋아서 미래의 장수감으로 소문났던 허전, 그리고 왕실 종친 수산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학도인 박방창, 평민 출신 지설이 기우량, 그리고 노비 직업이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시 조정의 대신들까지 어우동의 애인 목록에 올라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류소, 모공필, 김치적, 기름청, 희미절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었죠. 그렇다면 어우동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수산수의 경우를 보면 그네를 타고 있던 어우동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장공의 미남으로 소문났던 한 남자는 어우동의 옆집에 살았는데 혼자 집 앞에 나와 있던 어우동을 발견하고는 담장을 뛰어넘어 접근했죠. 평민 출신인 어떤 남자는 어우동의 집을 찾아가 거짓으로 심부름을 왔다고 말했습니다. 어우동은 그의 진짜 의도를 눈치채고 그를 방 안으로 불러들였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노비 직업이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길에서 어우동을 붙잡고 그녀의 행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 어우동이 특히 좋아했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박강수, 창가, 방산수, 그리고 김일양이었죠. 이 세 남자는 팔과 등에 어우동이라는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습니다. 조선시대에 문신을 새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는데 이들이 어우동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우동은 4년 동안 수많은 남자들과 화려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당시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습니다. 여성의 정절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회에서 어우동의 행동은 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어우동은 왕실의 여인이었습니다. 일반 여성과는 차원이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결국 누군가의 고발로 인해 방산수가 의금부에 체포되면서 어우동의 화려한 스캔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조정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왕실의 여인이 이렇게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조선 건국 이래 최대의 스캔들이었죠. 조정에서는 어우동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한신하가 말했습니다. 예로부터 이와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도 모두 법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어우동도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우동의 죄는 법률에 따르면 사형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여인이 창기와 같은 행실을 보였으니 청컨대 극형에 처해야 사람들이 이를 경계하게 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우동과 관련된 남자들의 처벌 수위였습니다. 오르소 등 고위 대신들은 거의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별다른 조사도 없이 금방 석방되었죠. 나머지 관료들도 처음에는 유배형에 처해졌지만 대부분 3년 뒤에 복직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노비 직업이의 경우였습니다. 노비 신분으로 왕실의 여인을 협박해서 간통까지 한 그의 죄는 원래 법대로 하면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2단계나 낮춘 처벌을 받았고 그마저도 보석으로 풀려났죠. 3개월에 걸친 치열한 논의 끝에 어우동의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곤장 100대와 유배 1000리로 합의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이 직접 나섰습니다. 음탕하고 방종하기가 이 지경인데 극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들이 이를 경계하겠는가? 그렇게 어우동은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성종은 평소 인자하고 관대한 군주로 유명했습니다. 재판을 할 때면 언제나 법과 제도를 중시하며 가능한 한관용을 베풀었죠. 하지만 이번 어우동 사건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자들에게는 관대했지만 어우동에게만큼은 극형을 주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어우동과 연관된 남자들 중에 성종의 측근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성종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키워온 친위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한 방에 이들 모두에게 낙인이 찍히게 되었으니 성종이 얼마나 분노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성종은 패비운씨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패비운씨는 성종의 2번째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시어머니인 인수대비를 저주했다는 혐의로 폐위되고 사사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건은 성종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왕비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했다는 사실이 성종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여성 스캔들이 터진 것입니다. 성종의 분노는 패비운 씨에 대한 배신감과 어우동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비운 씨 사건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있던 성종에게 어우동의 사건은 그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시대적 한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리학적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정절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특히 왕실의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 자체를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성종 입장에서는 강력한 처벌로 왕실의 위엄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어우동 사건은 조선시대 여성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남자들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아예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여성인 어우동만이 극형에 처해졌죠. 이는 당시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같은 죄를 저질렀지만 성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조선시대 계급 사회의 모순도 드러냅니다. 고위 대신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았고 노비 직업이조차 법정 형량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여인이었던 어우동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죠. 이는 겉으로는 신분제 사회였지만 실제로는 남성 권력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구조였음을 보여줍니다. 어우동 사건은 개인의 욕망과 사회의 억압이 충돌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우동은 남편에게 버림받아 외로운 상황에서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이었죠. 하지만 당시 사회는 이런 개인의 욕망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그랬죠.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어우동은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 맞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했던 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녀의 행동이 모든 면에서 옳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성들이 처해 있던 억압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녀의 행동은 일종의 저항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어우동의 이야기는 5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성별에 따른 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행동을 했지만 여성만이 극형에 처해진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었죠. 둘째, 권력자들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신들은 관대한 처벌을 받으면서도 약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이죠. 셋째, 개인의 욕망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사회적 지위와 성별에 따라 달리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우동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의 치열한 삶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비록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우동의 이야기가 5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이야기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서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사회의 억압 구조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우동은 당시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일들을 과감히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당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억압적인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어우동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권력과 성별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욕구가 사회 구조에 의해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무엇보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공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관들이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 시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 어우동은 함께 어울려 통하다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결국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5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와 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최대의 스캔들이었던 어우동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우동은 왕실의 여인이었지만 남편에게 버림받아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려 했지만 당시 사회는 그녀의 선택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의 욕망과 사회의 억압, 성별에 따른 차별 그리고 권력 구조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비록 어우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죠. 500년 전 조선의 한 여성이 남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최대의 스캔들 어우동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